광고비는 유사하게 소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아스와 전환 매출액이 200% 이상 성과가 개선된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마케팅 1팀 김용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의들과는 조금 다르게 저와 함께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한 곳의 마케팅 성공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성공 사례는 SNS 광고 세팅을 통한 성과 개선 사례에 대한 발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업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업체는 국내에서 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예요.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그리고 지난 7월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하면서 그 당시에 SNS 세팅 관련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이 업체는 여러 가지 매체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SNS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SNS 광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당 계정에는 몇 가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업체뿐만 아니라 SNS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모든 광고주분들 그리고 마케터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 이제 iOS 14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생겼던 문제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부분이 6월 중에 좀 진행이 좀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세 페이지와 광고 소재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일치시키면서 어떻게 효율이 바뀌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소재를 좀 잦은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을 소재 교체를 주기를 좀 늘리면서 이 소재의 효율이 어떤지, 그리고 그 소재 각 고객들 일반 유저들의 참여율은 좀 어떤지, 그리고 그 참여도 게시글 혹은 좋아요 댓글에 따라서 그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6월 그리고 7월 양월을 이제 비교했을 때 광고비는 유사하게 소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아스와 전환 매출액이 200% 이상 좀 성과가 개선된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 업체는 브랜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성숙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딩 소재보다는 제품 단위나 혹은 이벤트, 어떤 좀 이슈별 소재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좀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충분히 확보된 픽셀 모수 데이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 픽셀이 설치되고 수집을 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픽셀을 통해서 전략적인 타겟팅 가능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요 유입 그리고 이제 고객 데모그래픽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매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체들 중에 하나인 네이버의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 업체로 유입되는 고객들의 성별, 나이, 이 데모그래픽이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요 고객층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되어 있는 단계라고 상황을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을 보게 되실 광고주분들이나 마케터분들은 현재 맡고 있는 본인의 업체는 어느 정도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지, 현재 이 업체와 유사하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해서 한번 개선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iOS 14 업데이트 이후에 대한 대응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iOS 14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페이스북 광고 리소스 센터에 나와 있는 글 보시면, 쉽게 말하면 아이폰, iOS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는 광고 픽셀 데이터를 뭔가 동의를 받아야만 활용할 수 있도록 애플에서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업체들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픽셀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업데이트가 되었었고요. 사실 아직 완벽하게 페이스북에서도 대처를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 마케터들은 이 광고주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처를 한번 해봤는데, 기존에는 사실 리타게팅 항목이 굉장히 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방문 데이터도 그렇고 페이지 그리고 콘텐츠를 조회한 리타겟 항목, 그리고 장바구니를 추가했거나 구매한 고객들까지 전부 다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이 모수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는다, iOS 업데이트 이후에 iOS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이 모수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페이스북 광고에서 자꾸 알림이 떴기 때문에 이 모수를 취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려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브랜딩이 완벽하게 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성숙 단계에 든 업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부 타겟팅보다는 오디언스 타겟으로 전체 남녀 그리고 연령도 넓게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을 과감히 좀 포기를 하고요. 대신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통해서 확보된 저희 데모그래픽 데이터로 이렇게 완전히 세분화해서 여성, 연령대, 관심사 이렇게 완전히 나누어서 관심사로 한번 세분화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상세 페이지와 광고 소재 일치라는 부분에 대한 전략인데요. 사실 전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늘 고민하는 어떤 페이지에 대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떤 소재를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줄이고 그 광고 소재를 통해 들어온 고객들의 피로도를 좀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이벤트 소재 혹은 저희가 랜딩 페이지로 잡아놓은 상세 페이지에 있는 문구나 이미지 그리고 제품들을 광고 소재에 좀 담백하게 녹여내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후킹 문구라든가 자극적인 문구를 통해서 유입을 좀 많이 확보를 하려는 목적으로 배너가 진행이 되었었다면 이런 담백한 부분들, 쉽게 말해 광고 소재와 상세 페이지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소재, 이미 수많은 광고를 통해서 좀 피로도가 높아진 고객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새로운 정보들이 막 나오는 것보다는 정확한 고객이 원하는 정보가 딱 나오게끔 해서 전환율을 높이게 하는 구매 뎁스를 줄이는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이벤트에 따라서 소재를 제작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들이 좀 빠르게 교체되는 점이 있었는데 이런 방식은 사실 새로운 이벤트를 대처하거나 이벤트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는 데에는 좋지만 광고 소재도 게시물형, 피드형 광고 소재에는 좋아요나 댓글이 달리는 걸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기에는 광고가 빨리 바뀐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이벤트에 맞는 소재는 그대로 구성을 하되 신제품이나 인기 제품 혹은 기획전으로 묶여지는 저희 카테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카테고리별로 상시 소재를 운영하는 걸로 뭔가 이제 추가적인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상시 소재는 기간이 좀 오랫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소재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시물의 댓글이나 좋아요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이것들을 통해서 또 새로 유입되는 분들이 구매를 하게 되는 좋은 영향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스타그램 광고인데요. 광고 소재는 임시로 이렇게 나온 부분이고 보시면 이렇게 일반 스폰서드 소재에도 좋아요나 댓글이 쌓이는 부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만약에 인스타그램에 있는 원래 게시물을 가지고 끌어다 썼다면 그 게시물을 홍보하는 데에도 이런 상시 소재를 오래 운영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광고 소재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좋아요나 댓글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들어오는 고객이 보다 전환을 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그리고 7월간의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실제로 지출 금액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지만 구매 전환 값이나 로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 부분 개선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의 발표 자료로 준비를 해봤고요. 물론 광고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제가 진행을 했었던 전략 그리고 바꾼 운영 방안들이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뿐 아니라 더 좋은 방법들도 있고 또 서로 논의를 통해서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같이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함께 좋은 논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